CGCYD의 최리나입니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공습이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데다 미국 쪽의 지표가 좋게 나오자 뉴욕 증시에 추가 상승이 나왔고 드디어 유럽 증시까지도 나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리아 사태로 급반등하며 꽤 많은 오름폭을 보였던 원자재 시장도 살짝은 조정 보이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전일임이 1913까지 장중에 터치하며 대규모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았던 국내 증시가 이런 분위기를 타고 추가 상승 오늘 시도할 수 있을지도 흥미진진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승폭은 그렇지만 아주 크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뉴욕 증시 마감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양호한 지표가 미국의 경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 가운데 시리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공격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뉴욕 증시가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제한됐는데요. 다우가 0.1, 스탠다드 & 푸어스 500 지수는 0.2% 올랐고 나스닥은 0.75% 상승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양호한 2분기 GDP 수정치와 감소세를 나타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투자 심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국의 2분기 GDP 수정치는 연일 기준 2.5%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인 2.2%를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발표됐던 잠정치 1.7%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에 비해 6천 건 줄어든 33만 1,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망치인 33만 2천 건을 밑도는 기록이며 지난주 기록이었던 33만 6천 건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유럽 증시도 3일간의 연속 하락세를 끝내고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뉴욕이 오른 것과 같은 이유였는데요. 프랑스가 0.6, 독일이 0.5, 영국이 0.8%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들이 이틀째 모임을 열고 시리아 군사행동 결의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조사활동을 벌이는 유엔 조사단이 31일 시리아를 떠날 예정이어서 서방의 공습은 3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이제 9월이 코앞인데요. 오늘 특별히 9월 증시 전망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정우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공략주였던 파트론을 포함해서 한 주간 공략주 점검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스텔플라워와 ELK가 손절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진해운이 9월 운임 인상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계속적으로 좀 보유 전략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에이틴스타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코스피 대형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진해운 같은 경기 민감주들, 이런 업종들은 이렇게 관심 갖게 봐야겠고요. 아직은 코스닥 모멘텀은 크게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접근이 좋을 것 같고, 제가 제시했던 이번 주 IT 부품주들은 일단은, 중소형주들이, 좀 모멘텀이 일어날 때, 지금 밸류에이션 잡아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관심을 갖되,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준수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828 정부대책 모멘텀 전으로 올랐던 건설주 가운데 하나라고요. 네, 오늘 대림산업을 준비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최근에 정부 정책 시에 수혜주도 있긴 합니다만 회사를 분석을 좀 잘 들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림산업은 건설과 제조, 기타 부분으로 연계되어 있고요. 토목과 건축, 플랜트 이런 건설 사업부와 석유 사업, 화학 제품도 생산하는 이런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는 고려개발, 3호, 대림자동차 공업이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해외 수주 증가를 줄 수 있는데요. 지난해 해외 수주가 연기 기준 3조 2천억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 올해 연기 기준 현재 5조 6천억을 추정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석탄화력 발전 수주를 기점으로 해서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해외 수주 달성이 7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 당초 올해 실적 수주 대비해서 약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문제가 되었던 해외
고가율이 90% 수준에서 안정화가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과 해외수 증가가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자회사의 실적 오저 부분인데요. 올해 연결 자회사 중에 대림자동차, 대림 CNS, 오라관광의 영업실적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 500억이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 454억을 기록하면서 연간 수준으로 해서는 900억 이상 달성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석유화학 사업 부분에서 턴어라운드를 줄 수 있는데요. 올해 주력 제품을 하는 이 유화 부분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457억에서 올 상반기에는 407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견조한 어떤 증설과 수급 효과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자회사인 YNCC의 경우에 올해와 내년에 지분법 이익을 각각 350억과 525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한 석유화학 업황이 지속될지라도 일단 이 추정치 수준의 실적은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석유화학 업종들도 좀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닥친 가격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저평가 메리트를 줄 수 있는데요. 올 실적은 매출액 10조, 영업이익은 5,150억, 순이익은 4,10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5%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현 주가가 PR 8배 수준이고,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는 PR 7배 수준입니다. 지정수 자산 가치를 보더라도, 올 기준 12만원대이기 때문에, 현 주가 PBR 0.73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저평가 메리트와 어제도 외국인 기관, 동시 순 매수가 들어온 부분, 근데 기관이 최근에 수직 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대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림산업 짧게 보세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매매가 가능합니까? 가격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바닥권에서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넓게 본다면 12만 원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9만 5천 원,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9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투자가는 8만 원 하에 시에 순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 대림산업 설명 들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훈 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8월 30일) 금요일 8월 마지막 거래일 이제 막 열렸습니다. 사실 8월은 신흥국 금융위기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다 싶었는데요. 어쨌거나 1850을 찍었고 어제 또 놀라운 수급이 나타났었죠. 외국인들이 4,600억 하루 만에 현물 샀었고요. 최근 5일 동안 1조를 넘게 사준 외국인 덕에 1,900을 일단 회복시켜놓은 코스피입니다. 8월 마지막 거래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무엇보다 8월 한 달간 꽤나 많이 밀렸던 코스닥의 수급이 8월 마지막 거래일에 조금은 좋아질 수 있을지도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자, 출발했는데요. 출발 상황 더 자세하게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플래닛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님 나와주셨고요.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도 함께 모습이 보이네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황규섭 팀장님께서 코스피 출발 상황 분석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제 장중 1915선 부근까지 올랐었잖아요. 오늘 네. 추가 상승하나요? 네, 오늘도 역시나 추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0.5% 정도 추가 상승해서 지금 갭상승 좀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이제 가장 강했던 어제 장세이 강했던 이제 전기전자 쪽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재가 계속해서 겹쳐서 나오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역시나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30만 원 아래에서는 역시나 좀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시리아라든지 뭐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라든지 아직 산전에 있는 악재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좀 악재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악재들보다 경제 지표라든지 실제적으로 개선되어 있는 펀더멘털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1% 정도 넘는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0.8% 정도,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1%가 넘는 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보시면 지금 네이버 어제 재상장을 했죠.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좀 더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등락폭이 좀 심했었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오후장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전체적인 수급 얘기로 돌아가 본다면 외국인이 1조가 넘게 좀 사주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 수급 상당히 좀 좋게 들어온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각 231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30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만 25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 이런 수급이 지속된다면 주말 리스크가 있죠. 주말 리스크가 있는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시리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단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펀드멘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제 미국장에서 끝난 MSCI 한국 지수를 보면 57포인트가 넘게 끝났습니다. 2%가 넘는 급등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지수로 환산을 한다면 지금보다 좀 높은 가격이죠. 1950포인트대 중반대까지 좀 그런 방향이 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잘 파악하시면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6거래 연속 이어지는 아침인데요. 코스피는 1910선 후반, 어제 종가보다 한 10포인트가량 더 추가 상승해내고 있는 아침 모습입니다. 잠깐 일본 니케이 출발 상황 보겠는데요. 어제 4일 만에 반등을 일단 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0.8% 정도 올라옵니다. 어제도 1%에 가까운 반등세가 4거래 만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해서 니케이도 13,500선을 회복시켜 놓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출발 상황 한번 알아볼까 싶은데, 어제도 수급적으로만 보면 개인의 나홀로 매수가 지속됐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약간 줄어드는 모습이 약간 나타나기도 했었잖아요.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아쉬운 상승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틀 동안 2% 넘는 그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 거의 좀 못 미치는, 어제 같은 경우도 0.57%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조금 힘을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습니다. 어제 0.57% 상승 마감했었던 코스닥 지수는 오늘 0.3%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0.45%가량 현재 상승폭을 조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힘이 약한데, 어쨌든 외국인이나 그 기관적 수급이 반드시 좀 돌아와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송 장비 부품, 즉 자동차 부품줄 할 수 있겠죠. 이쪽으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520포인트를 과연 지켜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체크 포인트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수급을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조금 아쉬운 수급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쪽만 나홀로 계속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어제까지 봤을 때 외국인들은 4일 연속, 그리고 기관은 5일 연속 매도를 하게 되면서 전일 기관은 156억, 그리고 외국인은 124억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38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기관은 4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다행인 점은 기관이 어떤 매도 폭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오늘 과연 매수에 나서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개인은 현재 45억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외국인의 어떤 매도, 집중적인 매도를 막고 있는 셀트리온이 오늘도 2% 넘는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6%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51,500원 현재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0.46%, 서울반도체가 0.53%, CJ홈쇼핑 0.33%, GS홈쇼핑 0.19%로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동서가 1.27%, OCI 머티리얼즈가 현재 1.1%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최종석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리 한국의 펀더멘탈이 탄탄함이 또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서 드러난 데다 S&P가 우리 신용등급 올릴 수 있다, 루머가 돌았던 것도 환율에 좀 급락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1110원이 일단 깨진 상황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상승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환율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원 10전 상승한 1111원 80전에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으며 현재 1111원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외 시장에서도 원달러 선물 환율은 상승했는데요. 뉴욕 외환시장에서 NDF 원달러 선물 환율은 전일 국내 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2원 55전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 역시 0.7%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지표 및 고용 지표의 호조로 미 연준의 9월 자산 매입 축소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달러화가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달러 엔 환율은 98엔대로 레벨을 높였고 유로 달러 환율 역시 1.32달러대로 하락해 달러화가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모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가 유엔 조사단의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여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시리아 리스크가 완화돼 터키 리라화가 반등하는 등 아시아 통화들은 다소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10원 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성장률과 고용지표 호조로 9월 양적 완화 축소 전망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 통화들의 약세 흐름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의 수급 상황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좀 더 우호적인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전일까지 5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데다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유입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국내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이 부각되고 있어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일 1110원 선이 무너지면서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점차 살아나고 있는 점은 원달러 환율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진입에 따른 저점인식 형성으로 지지력을 보이며 1110원 중심의 주거래 레벨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일 환율의 예상거래 범위는 1108원에서 1116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레인지 주셨습니다. 1110원 안팎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최종석 연구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7,500계약 이상 선물을 사줬던 외국인이 장 초반 10분 만에 선물을 1,600계약 이상 팔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현재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6거래일 연속 이어지는 데다 어제 좀 강하게 샀던 투신의 매수세가 오늘 좀 강하게 역시 포착된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기관의 매수가 외국인 순매수보다 더 큰 것도 특징이 될 텐데요. 고수들의 작전 타임 이어서 들여보시겠습니다. 한국밸류21 이두코 대표님의 작전 타임 있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걱정하셨던 WTI는 일단 쌍봉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이고 코스피는 어느덧 박스권 상단에 와 있습니다. 1920선도 회복했는데 어떤 작전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어제 다우지수가 경기지표 호조세 그리고 시리아 공격에 대한 연기 가능성이 제기가 됐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상승이 있었고요. 유럽 증시도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일단 시리아의 불안감이 아직 상존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언론에서는 내주 초에 공습이 시작될 거라고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국제유가하고 안전자산 하락이었는데 어제 WTI 국제유가가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공습 연기설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는 게 일단 상승세를 멈춘 그런 모양새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다우지수가 지금 오늘 저녁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15,000포인트를 지켜주지 못하면 4주째 음봉이 나와주는 모습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가 상당히 우리 지수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변곡점에 있는 위치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체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재 그러니까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면 8월 2일경에 1939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지만 여기서 20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면서 재차 다시 돌파 시도를 했지만 정고점 라인 1939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121선에 부딪히면서 형성했던 고점이
7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21선의 고점을 뚫지 못했던 상황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 시원하게 상승을 하려면 경기선이라고 불리는 121선을 돌파하면서 정고점인 1927포인트로 함께 돌파해줘야 새로운 레벨업 단계에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오늘 돌파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번 주 다음 주에 확실한 돌파를 하는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1조 원까지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이끌고는 있는데 종목별로 보면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없거든요. 바닥에서 잡아서 들고 오신 분들이야 뭐 꾸준히 수익 나오고 계시지만 현재 지수 자체가 오늘도 갭상승 출발하지만 갭하락하고 갭상승하는 이런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지수 포인트들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현명하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작정 지금 뭐 외국인들이 많이 샀더라고 해서 혹은 어제 지수가 올랐으니까 오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수 어제 갭상승했는데 종목들도 갭상승하는 종목들 따라잡아 봐야 큰 수익을 보지 못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셔야 되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9월에서 10월이 뭐 시리아 문제라든지 연준의장의 교체나 뭐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불확실성이라든지 독일 총선 등이 좀 맞물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런 문제들이 빠르게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오늘 내일 상승과 하락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큰 그림에서 좀 보시고 신중하게 좀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좋아 보인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은 지속적으로 좀 하시면서 수익률 관리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코스닥인데 오늘도 좀 밀리고 있죠. 갭상승 출발했다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셀트리온이 무슨 소형주처럼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한가까지 갔다가 뭐 6%까지 급등하지 않나. 거기에 따라잡으신 분들은 뭐 어제 7% 급락을 했는데 뭐 엄청난 손실이 있었겠죠. 아무튼 이런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 못한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지지라인도 좀 많이 약해져 있고 대부분의 개인들이 투자하는 곳이 코스닥이기 때문에 코스피야 뭐 종목들이 지금 큰 변동성이 없지만 코스닥 종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기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은 코스닥이 좋아져야 사실 뭐 개인들의 수익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지수는 상승하지만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바닥을 지속적으로 확인만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붕 뜬 느낌입니다. 붕 뜬 느낌인데 일단 코스닥 들고 계신 분들은 내 종목 왜 안 가냐라고 좀 지루한 모습들이 상당히 좀 됩니다.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팔아 제끼면서 코스피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정말 믿을 건 실적밖에 없습니다. 실적밖에 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종목 하락하면 기업 개요 보시고 실적 확인들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정말 롱런할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들 해보시고 오늘 금요일인데 대응 잘 하셔서 마무리 좀 잘 하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121선 경기선 돌파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시면서도 트레이딩은 계속해 나가자. 무엇보다 종목에 있어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 펀더멘탈 중요성 강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1920선을 회복했던 아침이었는데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7.8포인트, 0.4%만 오르고 있는 거래소.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많이 판다 싶었는데 여전히 2,000계약에 육박하는 선물 매도를 하고 있고요. 현물에서 소폭이지만 지금 다시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고 있는 외국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기관도 투신권만 사지 같이 동반 매도로 수급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코스피 이 시각 특징 종목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35만 원대가 오늘 보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라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30만 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좀 사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고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데 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9월 4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신제품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을 잠깐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제 뭐 중국에 대해서, 시한 쪽이었죠. 그런 쪽의 투자로 인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다시 랜드 플래시 이쪽에, 생산 캐파가 좀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기업의 펀드멘털을 좀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플래그십 휴대폰이, 잘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안드로이드 휴대폰의 최강자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잘 팔리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본다면,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뭐 기술적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160만원 선에서 160만원 넘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이 정도면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증시 자체를 1800 중반대에서 1800선 중반대에서 1900선까지 올릴 때 낙폭 과대주 위주로 좀 올렸다면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역시나 대형 IT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8,000원 아래에서 좀 움직이고 있지만 27,000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3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는 거의 다 지나갔죠. 3분기도 계속해서 공장 가동률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충분히 매출 성장이 좀 일어날 것을 생각을 하고 우려했던 것보다 디램 가격이 고정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까지 IT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IT 얘기 나왔으니까 전일 이슈를 뿌렸던 LG 이노텍 오늘 또 흐름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3천억 정도 CB 발행 3년 만에 굉장히 많은 규모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좀 흔들렸었는데 낙폭을 줄이더니만 오늘 역시 아주 미미한 약간의 하락이 더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 어차피 코스피 200 종목이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원 정도가 좀 넘어가는 회사인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장성이 좀 보담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LG전자의 플래그십 휴대폰들이 상당히 뭐 그렇게까지 많이 팔리진 않았죠. 이번엔 G2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뭐 연구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운영 자금이 조금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시장과 약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이 오늘까지가 이제 불량 VW 발행의 마지막 날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좀 돼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정말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코스피 200 편입 그리고 빠지는 이 호재성 뉴스 혹은 악재성 뉴스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두 종목 혹은 두 그룹 한번 살펴보겠고요. 무엇보다 NH엔터와 네이버로 어제 분할지에 상장됐는데 NH엔터는 이틀째 한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0만 원대 정도 오면 사라는 의견도 있었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2조 원 밑에서는 충분히 좀 사봐도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H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분할 상장에서 네이버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상장하기 전에 NHN 같은 경우 이제 그 상장 전에, 거래 정지 전에 상당히 많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들이 좀 들어왔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나간다면 충분히 NHN 엔터테인먼트도 성장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네이버에 비해서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즉, 거기다 또 개발사이다 보니까, 개발에 집중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투자 기간에 대해서 회수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확신이 없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좀 넘어가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STX와 호텔신라 얘기를 좀 드릴 텐데, STX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뭐 1억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나가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코스피 200 종목에서 좀 제외가 되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호텔신라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호텔신라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시초가로 갭상승을 무려 한 7% 넘는 좀 상승을 했다가 현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 꾸준히 계속해서 좀 잘 올라왔던 종목이고 이제 리모델링도 끝났고요.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수익성이 좀 뒷받침해주고 있고, 또한 이제 모멘텀 받을 게 한 가지 남아있죠. 중국의 춘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그 대형 면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모멘텀이 있는데 이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갭상승으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 물론 기술적 관점에서 지금 따라잡는 거는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세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약간 좀 꺾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갭을 좀 메꾸고 내려오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호텔신라 또 STX 그룹주, NHN, 그리고 NHN 엔터,
다시 이제 네이버까지 이렇게 좀 살펴드렸는데 이번엔 코스닥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아이고, 코스닥은 하락 전환이 되고 말았네요. 기관이 이제 슬슬 사니까 또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오늘 아침 수급이 좀 빠르게 거래소와 코스닥 아침에 변동성이 좀 크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의 대장주 코스피의 삼성전자는 잘 나가고 있는데 셀트리온 이번 한 주에 거의 한 20% 가까이 빠지네요. 5만 원이에요. 참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 아까 이두코 대표님 이게 예. 무슨 뭐 이제 아주 조그만 테마들처럼 움직인다고. 예. 예. 일단 외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요. 이전에도 그 수급 특징주에서 나왔을 때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참 외국인이 셀트리온을 가만 놔두지 않네요. 진짜 가만 놔두지 않는데, 뭐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매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영업이익률 59% 기록을 하게 되면서 뭐 실적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유럽 그 약품청의 판매를 최종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서 이제 유럽이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에 들어간다니까 향후에 매출이 되었던 기대감이 발생이 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혀 뉴스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고 어떤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매각이 안 한 부분인데 좀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셀트리온이 그 유럽의 5위 제약사죠.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다가 흐지부지 무산이 돼버리는데, 일단은 그 매각 주관사인 그 JP모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매각이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뉴스도 한번 참고를 해보게 된다면 셀트리온의 매각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셀트리온 회장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그 자회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였던 매각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악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그 이틀 전부터 지금 대량 매도를 하게 되면서 셀트리온 주가가 상당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어떤 매각 추진에 대한 부분 좀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것들이 셀트리온의 어떤 외국인의 매도의 어떤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예.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멈춰야. 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들어왔냐면은,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6월달부터 들어왔어요. 6월달부터 들어왔는데, 현재 6월달 그 최저점만 보더라도 현재 35,000원권 아래권입니다. 35,000원 아래권 들어와서 최고가가 이제 7만원이에요.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은 단기간에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더블의 수익이 나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어떤 판매에 어떤 기대감이란지, 그리고 셀트리온에 제기됐던 M&A 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소실이 된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M&A 소식이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당연히 파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이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더 가져가는 게 낫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돌아서버리면서 주가는 현재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굳이 셀트리온을 사지 않더라도 코스피 쪽에서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로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업종 순환매가 아니었던 시장 순환매 관점에서 매각 흐지부지한 어떤 핑계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앵커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외국인의 수급이 좀 잠잠해지지 않는다면은 당분간 조금 힘들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리매매 첫날이죠. 예당이 폭락하고 있네요. 예당 같은 경우에는 나만 아닌 그 본인이 좀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심에. 네. 상당히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좀 아쉬운데, 일단은 그 예당 같은 경우에 그 변두섭 회장이 그 사망하고 난 이후에 그 테라리소스 주식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거래소의 그 상장 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뷰티풀 라이트에 대한 어떤 100억에 대한 유상증자까지 주급납이 실패하게 되면서, 즉 유상증자를 실패를 하게 되면서 어떤 유동성에 관한 우려감도 제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정리매매가 들어가 버렸는데요. 9월 9일까지 잘 아시다시피 정리매매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89% 정도 급락을 하게 되면서 현재 68원인데, 소위 말하는 깡통이 이런 데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뭐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접근을 안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전에 테라리소스 주식으로 해서 횡령 배임 소식이 나왔을 때 그때 이미 빠져나오는 게 이미 답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뭐 68원 이 부분을 뭐 회수를 한다고 해서,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뭐 위안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본인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DMZ 테마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자연과 환경 한 종목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아침 쪽 최근에 전개가 좀 이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총장을 만나게 되면서 DMZ 평화공원을 만들자는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코아스라든지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부각이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파주에 DMZ 평화공단, 그러니까 개성공단 외에, 그러니까 이제 북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쪽에 조금 남쪽 DMZ 구간에 평화공단을 만들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테마가 아닌 단순 그 풍문이 아닌 실질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조금씩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이제 그 새누리당 한 의원이 그 DMZ 평화공원에 대한 어떤 순차적인 어떤 진행을 해 나가자 이런 발언까지 하게 되면서 아침 쪽에서 지금 이제 그 DMZ 테마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에 가장 큰 수혜가 있는 자연과 환경이 지금 이제 급등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이 얘기 지금 이제 DMZ 평화공원 전개가 지금 상당히 좀 재밌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한 가지는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전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DMZ 내 어떤 그 지뢰 제거 작업이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뉴스를 먼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안 발의에 대한 부분들은 한참 뒤에 얘기예요. 뒤에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DMZ 내에 그 지뢰 제거 작업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미군 측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했던 지뢰 제거용 전차를 들여왔었는데 우리나라 지형이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철수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뢰 제거 작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순수하게 테마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는 생각을 드리면서 지금은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환경 현재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턴이죠.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상승하고 난 다음에 21선에서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N자형 반등이 과연 치고 나갈 것인가 그런 기술적 대응에 좀 중점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매 거래가 풀렸는데 급락하면서 거의 하한가에 지금 육박하는 우리 ETI 잠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매일 유업, 우유값 인상 수혜주다라면서 유매출조도 좀 괜찮은 진행 보이는 것 같다면 오늘 실적 부진 전망 속에 다시 빠지고 있어요. 짧게만 네. 대응 위주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참 이런 종목도 좀 소개할 수 있겠는데 예. 우리 ETI가 지금 거의 하한가입니다. 거의 하한가인데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그 분기 매출이 3억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투자자들의 실망감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빠져나오셨으면 이렇게 무조건 빠져나오는 게 답입니다. 이거 어떻게 주가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힘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손실을 감내를 하더라도 무조건 빠져나오는 게 좀 맞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멜유업. 멜유업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남양유업이 조금은 타격을 입게 되면서 그 수혜가 우위라든지 그리고 분유적 매출이 멜유업을 좀 넘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실망감들이 대장주가 무너지게 되면서 멜유업도 마찬가지 타격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게 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요건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방에서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가격대가 제가 보기엔 최대 보더라도 29,000원까지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주가가 덜 빠져야 됩니다. 하방 경색이 나올 때까지는 제가 보기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자분들이 하는 내용이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하락 추세입니다. 조금 빠져나올 수 있다면은 조금 물량이라도 좀 덜어내는 게 좀 답이 아닌가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코스닥이 일단 장중에 하락 반전되면서 520선을 계속 내준 채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 외국인들이 거래소, 코스닥, 선물 오늘은 다 팔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기관까지 같이 파는 수급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전일 수급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4,600억 이상 외국인이 놀랍게 어마어마하게 하루 만에 쓸어 담았던 날. 분리재 상장된 네이버 존속회사를 제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이 삼성전자였고 그 다음이 재밌게도 한국전력이었습니다. 물론 매수 강도는 위에 두 종목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만은 기아차, 현대차, 러브콜 넣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소폭이지만 SK이노베이션과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매도도 조금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1위, 매도 1위의 이름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하루 전에 사는 것 같더니만 어제 다시 하루 만에 매도로 스탠스를 조금 바꾼 모습입니다. 자, 앞서 한 5일간 어제 포함해서 1조를 샀던 외국인이라서요. 외국인의 매매 상위 종목을 한번 특별히 정리해봤습니다.
8월 23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전일까지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전체 단위다 코스닥까지 포함해서요. 이 5거래일 동안 1조 살 때 제일 많이 샀던 종목 삼성전자였고요. 그 밖에는 네이버, 현대차, 기아차, SK텔레콤이 5번째로 많은 매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KT는 왼편 4번째 보시면 매도 쪽에 속해 있고요. 통신주라도 같은 건 아닌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까지 합쳐보니까 셀트리온 매도가 제일 많았네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주간 단위로 좀 뽑아주신 것 같은데, 제가 주간 단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상위로 보면은 지금 네. 지수는 1850선에서 1900 초반까지 좀 올라와서 지수는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매수 주체를 보면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선주, 건설주, 뭐 화학주 이런 종목들이 하나도 없죠 지금. 네. 시중계 기준으로. 그걸 보면 워낙에 바닥권에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물권에 대한 좀 공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조금만 사더라도 그 물량이 나올 물량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좀 바닥권에서 반등을 했다는 모습을 좀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예.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이렇게 기아차라든지 이런 전차 쪽에 이제 매수세가 몰리는 거는 국내 증시에 상당히 좀 올바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말 리스크가 좀 있고, 주말 동안에 시리아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오늘 좀 수급이 좀 악화가 되고 있지만, 뭐 한 2천억 원 정도 미만, 어제 절반 정도로만 매도세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 상당히 좀 많이 버텼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 감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기아차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주도주로 나눌 가능성이 좀 9월 달에 높지 않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외국인 5일 동안 1조 정도 산 수급 특징지를 놓고 분석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잠깐 기관 매매 상위지도 보고 기관 매매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실지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자, 전일 기관의 매매 상위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역시 기관은 ETF 중심으로 인버스 팔고 레버리지 사는 모습. 모비스가 어제 2% 정도 뛰었는데, 기관이 가장 3인방 가운데 늦은 진행 보이고 있는 모비스를 담았습니다. 기관은 SK텔레콤을 팔고 KT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외국인과 다른 점이네요. 통신주에 대해서 희비가 매매 주체, 그 주요 주체가 확연히 다른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기관의 매매 패턴을 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KT를 사고 있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겠죠. 이제 뭐 LTE 가입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파수 경쟁이, 어차피 주파수는 1.8GHz 대역들은 KT가 좀 가져갈 것으로 확실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좀 경매 방법의 좀 바뀜으로 인해서 쓸데없이 이렇게 돈으로 많이 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KT가 가져가는 부담도 상당히 좀 작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단기 모멘텀으로 KT에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매도 종목 중에서 특히 효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성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이 상당히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효성에 대해서 차익 실현보다는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전략을 좀 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 실현하고 세무조사건이 좀 마무리가 되면 들어가자는 심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루멘스가요, 지금 2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급하게 밀리고 있는데, 잠시 후 루멘스 대응법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전일 수급 특징주 보시죠. 네, 전일 코스닥의 외국인들이요, 한 100억대 나흘 연속 팔면서 가장 많이 매도했던 건 셀트리온이었고요. 파트론을 다시 팔기 시작했네요. 매일 유업 팔았습니다. 평화전공 자동차 부품주인데 외국인 약간 차익 실현했습니다. 가장 많이 산 것은 어제 급등했었죠. 외국인이 2만 원을 지켜내는데 큰 공헌을 한 파라다이스,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가 잡히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샀습니다. 그 밖에도 계속 꾸준하게 사고 있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이름이 보입니다. 이제 이어서 코스닥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시죠. 기관이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데, 성우 하이텍을 또 코스닥을 전체를 팔면서도 매수 상위 1위에 올려놓습니다. 파트론 외국인이 조금 살려놓으니까 기관이 다시 슬쩍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성우 하이텍만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약간 차익 실현했었던 평화전공까지도 자동차 부품주 2개나 베스트 5, 탑 5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들어봐야겠는데, 루멘스 급락에 대해서도 조금 챙겨주세요. 네, 일단은 그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2분기 영업이익이 82억이 나왔는데, 일단 전년 동기에 10%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장 예상치인 102억 원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어닝 쇼크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5%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체적으로는 타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 1차적으로 좀 전에 우리 ETI 좀 짚어봤는데 우리 ETI에서 룸메이서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도 루미마이크로도 현재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LED 그러니까 백라이트 유닛 그 기존 OLED TV가 아닌 LED TV에 관련 있는 부품들 같은 경우에 조금 그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D 섹터에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건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급 특징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그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은 그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SFA, OLED 관련 그 장비주들이 현재 관심을 보고 외국인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코스피 쪽에서는 현대기아차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동차 완성차가 잘 가게 되면 부품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자금적인 부분에서 현대기아차에 접근한 것보다는 기관은 부품주 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화혜택, 평화중국 대표적인 종목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모울장 한마디와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게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코스피 쪽 같은 경우 현대아이스코라든지 한일유와 만도 상당히 좀 잘 가고 있죠. 한일유와 같은 경우에 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지금 상당히 좀 충만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그 브라질 법이라든지 그 중국 법인 쪽에서 이제 실적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하반기에 해외 법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16,000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냐면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는 쪽으로 들어가신 게 맞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아이스코, 뭐 한일이와 평화성공, 성화혜택 이런 쪽이 잘 가는데 굳이 뭐 다른 코다코라든지 유성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강한 네. 신고가 내는 부품주 쪽으로 매매하라는 얘기세요? 네. 일단 지금은 어쨌든 그 수급이 집중돼 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의화가 좀 부담스럽다면은 뭐 성화혜택이라든지 그리고 화신, SL, 세종공업 이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이미 잘 가고 있던 종목들도 있지만은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온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성화혜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외하더라도 어제 그제 기관 매수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SL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높이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는 쪽으로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황규섭 팀장님 한마디도 들어봐야 되겠죠? 1910선, 20선 보이는 아침인데. 네, 뭐 MSCI 한국지수 같은 경우에는 1930을 넘어서 한 40선까지 바라보고는 외국인들의 시선은 바라보고는 있지만 제 생각은 박스권 상단에 어느 정도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전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수익 실현하고 좀 나오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관점에서는 끌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형 IT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경기민감주 수익 어느 정도 났다면 파실 준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는 약간 홀딩 영역에는 놓여있네요.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님, 황규섭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에는 이효열 멘토와 예병군 멘토가 푸트 대결 펼쳤는데요. 이효열 멘토의 수익부터 확인합니다. 자, 이효열 멘토의 푸트 나옵니다. 네 종목 모두 수익권입니다. 기아차와 삼성중공업, 일진디스플레이가 각각 4% 수익 보고 계시고요. 이어서 삼성중공업이 1% 수익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SNC 엔진그룹 예병군 멘토님께서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이 종목 역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2,570원, 목표가는 3,210원, 손절가는 2,430원입니다. 자, 이어서 앞서 살펴본 관심주 현재가 흐름 짚어봅니다.
자, 현재 강화권 흐름입니다. 2,605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바로 예병군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이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네,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대응 전략 챙겨주시죠. 예, SNC 엔진그룹은 중국에 있는 중국그룹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책에 나올 지금 단계이고 지금 SNC 엔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또 산리 엔진과 청달기어의 지주회사죠. 충분히 지금 자동차 쪽에서 지금 지원책들이 많이 중국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관계로 지금쯤 서서히 조금 분할 매수하셨다가 목표가 3,000원에서 조금 분할로 3,000원 이상에서 분할로 매도하시는 전략 쓰시면 가장 좋을 듯합니다. 네, SNC 엔진그룹 대응 전략 챙겨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지수 선물이 251대를 오늘 아침 터치하더니 결국 외국인들이 2,000계약 넘게 선물 팔면서 선물 쪽도 좀 많이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코스피 1,910선 정도로 역시 상승폭을 줄여놓은 상황인데요.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9월은 복잡한 글로벌 이슈가 많은데 8월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오늘이요. 김동섭 이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2분기 GDP가 깜짝 성장세를 수정치에서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9월 QE 축소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분위기였는데 이것이 또다시 반전돼서 9월에 QE 축소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 양적 완화 축소냐 아니면 양적 완화를 내년으로 연기하느냐 뭐 얘기가 좀 말이 많은데요. 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양적 완화 축소를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요. 초과적 개선이 계속 나타난다는 전제하에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지난번에 7.3%였는데 이번에도 신규 실업 청구 수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있고 또 GDP 성장률이 1분기 때 1.1이었는데 2분기 때 1.7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2.5 정도가 잠정치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그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죠.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뉴스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정부 부채 상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예산안에 대한 문제, 또 시퀘스트에 대한 문제, 또 요번에 새로 부각되는 시리아 문제 이런 것들이 양적 완화 축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또 한편의 어떤 의견인데요. 제가 볼 땐 두 번째가 맞지 않나 싶고요. 첫 번째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진행했지만 실제로 그 경제 지표의 개선이 그 금융위기 이전보다 나아졌냐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도 양적 완화 축소가 좀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양적 완화 축소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지표의 개선에 대한 자신감에 의한 표시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하더라도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미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불확실성이 시장을 더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것이요. 전일 사상 최저로 폭락했던 인도의 루피아 환율이 크게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루피아 환율 자체는 떨어지면서 루피아 가치는 급반등했다고 하는데 인도 중앙은행이 손을 썼다면서요? 지금 그 인도 중앙은행 자체에서는 실탄이 좀 별로 없나 봅니다. 그래서 자국 기업의 그 국영 최대 석유 수입 회사들로 하여금 그 달러 매도 수합 개입을 요구했죠. 그래서 달러를 매도하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주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는데 어저께 루피아가 3% 정도 강세의 모습을 보여서 일단 인도가 다시 반등권에 들어오는 모습이죠. 문제는 이제 인도가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사실 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IMF 때 우리나라 달러가 없을 때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출은 유지하되 수입을 줄여버리는 전략을 구사하면 경상수지 적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이제 정부에서 얼마나 어떤 수입업자들을 통제를 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 해결 방법이 별로 없고요.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미 정부에 있는 FRB 중앙은행과의 달러 통화 수합을 좀 통해서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그러한 부분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시장에 불안한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인도 문제가 크게 번지진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물론 시리아 문제가 더 커지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시리아도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반대가 심한 상황이고 시리아 내에 있는 러시아 해군 기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미국도 좀 쉽지 않고요. 영국에서도 의회에서 좀 약간 반대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해서 약간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도의 어제 신흥국 위기 문제는 잘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아침에 좀 빠르게 수급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수급 분석을 해주시면서 전일 있었던 S&P 소위 루머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S&P 루머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대 신용평가기관은 한 나라의 어떤 신용등급을 거의 동일한 키높이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 9월에 신용등급을 상향을 하면서 S&P를 제외하고 무디스와 피치는 AA 를 줬고 S&P만 그냥 A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A로 승격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고요. 또 요 근래 미국의 언론에서도 얘기하지만 한국이 신흥국 위기국 중에서 유일한 승리자라 얘기하는 것처럼 이 경산수지 흑자가 지금 18개월 연속으로 진행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저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프로그램 매수 아주 좋았죠. 근데 오늘 또 외국인이 거꾸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짜다. 이따가 오후에 아마 외국인들은 다시 수급의 변화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방향성은 위쪽으로 제시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박스권 상단인 1920-30을 넘길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사실 오늘 정도에 1939를 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못 넘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이격적으로는 오늘 정도 넘겨준 게 가장 좋다. 특히 오늘은 월 말이고 또 다음에 다가오는 만기의 쿼드러블이라고 한다면 윈도우 드레싱을 한번 기관이 해볼 만한데 그렇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5장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사주는 모습 보일지 무엇보다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까지 5장 수급을 잘 봐야겠군요. 김동섭 이사님 조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10선이고요. 코스피는요. 코스닥은 하락 반전된 뒤 520선 아래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추가 하락이 또한 코스닥의 전반적인 제약주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